여러분, 혹시 지금 1,000원짜리 동전주 들고 계신 분 있으세요? 오늘 영상은 그런 분들한테 특히 중요한 내용입니다. 2026년 7월 1일부터 한국거래소가 동전주 상장 폐지 요건을 새로 시행했거든요. 쉽게 말하면 종가가 1,000원 밑으로 너무 오래가 있으면 관리 종목이 됐다가 최악의 경우 상장 폐지까지 갈 수 있다는 내용입니다. 그런데 이 규정, 사실 올해 초에 이미 시장을 한번 크게 흔들었어요. 발표 다음날 동전주들이 오히려 상한가를 치는 좀 이상한 일이 벌어졌거든요. 그리고 그 이후로 지금까지 수백 개 기업이 이 규정 하나 때문에 회사의 주식 구조 자체를 바꾸는 일까지 벌어졌어요. 오늘 영상에서는 이 규정이 정확히 어떻게 작동하는지, 그동안 시장에서 어떤 일들이 있었는지, 지금 어떤 종목들이 위험한지, 그리고 제가 만든 모니터링 페이지를 어떻게 활용하면 되는지 하나씩 다 알려드리겠습니다. 투자 초보자분들도 이해하실 수 있게 어려운 용어는 최대한 풀어서 설명해 드릴게요. 영상 하나만 끝까지 보시면 오늘부터 관련 뉴스가 나올 때마다 왜 이런 일이 벌어지는지 스스로 판단하실 수 있게 될 겁니다. 그럼 바로 시작할게요. 먼저 규정 자체를 정확하게 이해하셔야 합니다. 핵심은 딱 두 단계예요. 1단계, 종가가 1,000원 미만인 상태가 30거래일 연속 이어지면 관리 종목으로 지정됩니다. 여기서 관리 종목이라는 말이 낯설 수 있는데요. 쉽게 말하면 거래소가 이 회사에 문제가 있으니 조심하라고 공식적으로 표시를 붙이는 거예요. 아직 상장 폐지는 아니지만 위험 신호가 켜진 상태라고 보시면 돼요. 여기서 30거래일이라는 건 주말 공휴일 빼고 실제로 시장이 열리는 날만 세는 거라 달력으로는 약 6주에서 7주 정도예요. 이렇게 관리 종목이 되면 그 뒤 90거래일이라는 회복 기회가 주어져요. 2단계, 이 90거래일 안에 45거래일 연속으로 1,000원을 회복하지 못하면 최종 상장 폐지됩니다. 딱 하루라도 1,000원을 넘겼다가 다시 내려오면 연속 카운트는 리셋돼요. 이 요건은 코스피와 코스닥에 동일하게 적용되고요. 기업 인수 목적 회사, 그러니까 스펙에는 적용되지 않습니다. 시행일은 2016년 7월 1일이고 7월 1일 이전에 아무리 올해 1,000원 밑에 있었어도 법적인 카운트는 7월 1일부터 새로 시작이에요. 그러면 처음으로 관리 종목이 나오는 시점은 언제냐? 계산해보면 빠르면 2026년 8월 13일 이후예요. 참고로 업계에서는 관리 종목 지정과 유예기간을 감안하면 실제 상장 폐지가 본격적으로 나오는 시점은 올해 4분기쯤일 거라고 보는 시각이 많습니다. 그리고 이번 개정에서는 동전주 요건 말고도 같이 강화된 게 있어서 짚고 넘어갈게요. 시가총액 기준도 이번에 앞당겨서 올라갔어요. 원래는 매년 조금씩 올릴 계획이었는데 이번 반기 단위로 조기화됐어요. 코스피는 300억 원에서 내년 1월에 500억 원으로, 코스닥은 200억 원에서 내년 1월에 300억 원으로 올라가요. 원래 계획보다 6개월에서 1년 정도 앞당겨진 거예요. 반기 기준 완전 자본 잠식 요건도 새로 추가됐고 공시 위반 벌점 기준도 15점에서 10점으로 강화됐어요. 그러니까 동전주 요건은 이번 개정의 여러 강화 조치 가운데 하나이고 회사가 상장을 유지하기 위해 신경 써야 할 종목이 전반적으로 늘어난 셈이에요. 참고로 시가총액 관련해서 상장 폐지 리스트는 제가 또 개발 페이지를 만들어서 이미 영상을 만들었기 때문에 관련 영상, 제 영상 구독하시고 함께 체크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실제로 이런 강화된 시가총액 기준 때문에 이미 상장 폐지가 확정된 회사도 있어요. 코스피 상장사인 일정실업이 시가총액 기준 미달로 상장 폐지가 결정돼서 6월 말에 시장에서 퇴출됐어요. 동전주 요건은 아니었지만 같은 개혁 방안 안에서 벌어진 첫 사례들 중 하나였죠. 이렇게 여러 요건이 동시에 강화되면서 증권가에서는 이번 조치를 단순히 저가주 몇 개 속아내는 수준이 아니라 코스닥 시장 전체를 재편하는 신호로 보는 시각도 있어요. 실제로 시장을 우량, 일반, 관리 등급으로 나누는 방안도 검토되고 있다고 해요. 우량한 기업 중심으로 투자 기반을 다시 짜겠다는 큰 그림인 거죠. 사실 이 규정 7월 1일에 갑자기 나온 게 아니에요. 이미 올해 2월 12일에 정부가 상장 폐지 개혁 방안을 발표하면서 예고했던 내용이거든요. 그런데 이 발표 다음날 굉장히 흥미로운 일이 벌어졌어요. 발표 다음날인 2월 13일 별다른 호재도 없는데 코스닥 동전주들이 갑자기 상한가를 치는 종목이 여러 개 나온 거예요. 실제로 그날 상한가를 기록한 종목이 4곳이나 있었고 상승률 10% 이상까지 범위를 넓히면 10개 안팎까지 늘어났어요. 이게 왜 이상하냐면 회사에 뭔가 좋은 소식이 있어서 오른 게 아니라 오히려 나쁜 소식, 그러니까 상장 폐지 요건이 강화된다는 소식 때문에 주가가 뛴 거예요.
여러분이 초보 투자자라면 이 부분이 좀 헷갈리실 수 있는데 쉽게 설명해 드릴게요. 동전주를 들고 계신 주주 입장에서는 우리 회사가 상장 폐지 후보에 오를 수도 있다는 공포가 생긴 거예요. 그러니까 회사와 주주들이 어떻게든 주가를 1000원위로 끌어올려서 이 위험에서 벗어나려는 움직임이 동시에 일어난 거죠. 실적이 좋아져서 오른 게 아니라 상장 폐지를 피하기 위한 몸부림으로 오른 거라서 전문가들은 이걸 투기성 급등으로 봤어요. 당시 온라인 종목 토론방과 분위기도 상당히 뒤숭숭했습니다. 상장 폐지 위기에 놓인 종목들의 주주들이 불안과 답답함을 토로하는 글들이 쏟아졌다고 해요. 심지어 몇 년씩 묵혀둔 종목을 결국 손절매했다는 개인 투자자들의 이야기도 많았습니다. 이런 흐름은 발표 이후 한동안 계속 이어졌어요. 발표가 나온 2월부터 7월 초까지 국내 상장사들의 주식 병합 건수가 총 243건이나 나왔어요. 이게 얼마나 폭증한 거냐면 2024년 같은 기간에는 딱 4건, 2025년에는 10건이었거든요. 그러니까 24배 넘게 늘어난 거예요. 여기서 주식 병합이 뭔지 짚고 넘어갈게요. 초보 투자자분들은 이 개념이 낯설 수 있어요. 쉽게 비유하면 우유 10팩을 한 팩으로 합치는 거예요. 대신 그 한 팩 가격은 10배로 매기는 거죠. 회사 전체 가치는 그대로인데 주식수를 줄이고 한 주당 가격을 그만큼 올리는 방식입니다. 예를 들어 5대1로 병합하면 주식수는 5분의 1로 줄고 한 주 가격은 5배로 뛰어요. 그러니까 200원짜리 주식이 병합만으로 1000원이 되는 겁니다. 회사가 실제로 돈을 더 번 것도 아닌데 말이죠. 비슷한 방법으로 감자라는 것도 있어요. 감자는 자본금 자체를 줄이는 건데 예를 들어 액면가와 주가가 500원, 자본금이 500억 원인 회사가 10대1로 무상감자를 하면 자본금은 줄어들지만 액면가와 주가는 10배인 5,000원이 돼요. 그러면 동전주라는 꼬리표를 바로 떼어낼 수 있습니다. 이 방법을 쓰면 숫자상으로는 동전주 기준을 피할 수 있으니까 발표 이후 너도 나도 이 병합이나 감자를 선택했어요. 심지어 시가총액 기준을 맞추기 위해서 아예 다른 회사와 합병한 경우도 있었어요. 대표적으로 휴맥스라는 회사가 있는데 지주회사인 휴맥스홀딩스를 흡수합병하면서 상장 폐지 개혁 방안으로 관리 종목 지정 가능성이 높아진 점을 합병 이유 중 하나로 직접 밝혔어요. 위즈윅 스튜디오와 엠피라는 두 코스닥 상장사도 콘텐츠 사업 시너지와 함께 강화된 상장 유지 기준에 대응하기 위해서 합병을 추진한다고 밝혔고요. 이렇게 회사 몸집을 아예 합쳐서 시가총액을 키우는 방법까지 동원된 거예요.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포인트가 있어요. 주식 병합이나 감자로 숫자만 바꾼다고 해서 그게 완전한 해결책은 아니에요. 한국거래소도 이 점을 정확히 예상하고 있었어요. 그래서 우회 방지 조치를 규정에 같이 넣었거든요. 최근 1년 내에 병합이나 감자를 한 종목이 동전주 관리 종목으로 지정된 이후 90거래일 안에 또 병합이나 감자를 하면 즉시 상장 폐지 사유가 돼요. 그리고 관리 종목 지정 이후 90거래일 안에 하는 병합이나 감자의 비율이 10대1을 초과해도 마찬가지로 즉시 상장 폐지예요. 쉽게 말하면 숫자만 바꾸는 걸로 한 번은 버틸 수 있어도 회사 실적이 진짜로 좋아지지 않으면 주가는 다시 떨어질 수밖에 없고 그러면 똑같은 위기가 반복돼요. 전문가들도 이 부분을 계속 지적하고 있어요. 병합이나 합병은 상장 폐지 요건을 피하는 데는 도움이 될 수 있지만 매출이 늘거나 회사가 실제로 튼튼해지는 걸 보장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투자하실 때 어떤 종목이 갑자기 병합이나 감자를 발표했다고 해서 무조건 안심하시면 안 됩니다. 오히려 왜 그런 결정을 했는지, 회사 본업이 정말 괜찮은지를 더 꼼꼼히 봐야 하는 신호일 수 있어요. 또 하나 중요한 게 있습니다. 이번 주가 미달 사유로 인한 상장 폐지는 다른 상장 폐지 사유와 달리 구제 절차가 상당히 제한적이라는 점이에요. 규정상 요건이 충족되면 자동으로 절차가 진행되는 구조라서 별도의 이의 신청이나 재검토 절차가 없을 수도 있다고 해요. 그만큼 한 번 걸리면 되돌리기가 쉽지 않다는 뜻이에요. 참고로 이런 우회 방지 조치는 우리나라만의 이야기가 아닙니다. 미국 나스닥도 비슷한 규정을 갖고 있어요. 나스닥은 30거래일 연속으로 주가가 1달러 미만이면 상장 폐지 절차에 들어가는데 과거 1년 이내에 주식 병합 이력이 있거나 2년 동안 250대 1이 넘는 비율로 병합한 경우에는 곧바로 상장 폐지시켜요. 우리나라 규정도 이제 그 방향과 비슷하게 가고 있다는 거예요. 단순히 숫자만 맞추는 걸로는 더 이상 버티기 어려운 구조로 바뀌고 있다는 뜻이죠. 자, 이제 지금 현재 상황을 말씀드릴게요. 7월 1일 기준으로 코스피 코스닥 통틀어서 170개 종목이 1000원 미만 상태에 있고 지금 이 순간부터 진짜 카운트가 돌아가고 있어요.
시행 직전에 나온 조사를 보면 전체 상장사의 약 7.6%, 그러니까 13곳 중 1곳 정도가 여전히 1,000원 미만이었어요. 시장별로 보면 코스닥이 가장 많았고 코스피와 코넥스가 그 뒤를 이었어요. 이 기업들의 시가총액을 다 합치면 8조 원이 넘는 규모였다고 해요. 만약 상당수가 주가 회복에 실패해서 실제로 상장 폐지된다면 그만큼의 시가총액이 시장에서 통째로 사라지는 셈이에요. 참고로 역대 상장 폐지가 가장 많았던 시기는 2000년 닷컴 버블 때인데 그해 127개 종목이 한꺼번에 상장 폐지된 적이 있어요. 이번 규정으로 그 정도 규모의 물갈이가 다시 벌어질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오고 있습니다. 저는 이 종목들을 위험 단계와 주의 단계 두 단계로 나눠서 매일 자동으로 모니터링하고 있는 프로그램을 개발했어요. 위험 단계는 연속 일수가 25일을 넘긴 종목들로 관리 종목 지정이 임박했거나 이미 올해 1,000원 밑에 있던 종목들이에요. 주의 단계는 연속 일수가 1일에서 24일 종목들로 지금 막 1,000원 아래로 내려오기 시작한 종목들이에요. 특정 업종에 몰려있다기보다는 코스닥 중소형 종목들 중에서 수년간 주가가 지속 하락해온 곳들이 많이 포함되어 있어요. 구체적인 종목 리스트는 제가 만든 페이지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영상 설명란에 링크 걸어뒀으니까 내가 갖고 있는 종목이 여기 들어있는지 꼭 검색해보세요. 참고로 이건 법적으로 확정된 관리 종목 지정이 아닙니다. 실제 지정은 한국거래소의 공식 발표를 통해서만 이루어지고 제 페이지는 어디까지나 미리 점검을 돕는 참고용으로만 활용해 주시길 바랍니다. 자, 이제 제가 만든 페이지를 직접 보여드릴게요. 제가 운영하는 주소남 블로그에서 동전주 상장 폐지 리스트 페이지로 들어오시면 되고 설명 아래 링크도 남겨놓을게요. 맨 위에 현재 상태를 알려주는 배너가 있고 법적 카운트 진행 상황과 첫 결과 예상 시점이 안내되어 있습니다. 탭은 위험, 주의, 정상 3개로 나뉘어져 있고요. 위험 탭에 들어가면 연속 일수가 높은 순서대로 정렬돼서 나옵니다. 종목 코드, 종목명, 시장 구분, 최근 종가, 그리고 30일 기준 게이지바가 같이 보입니다. 게이지바가 거의 다 차 있을수록 관리 종목 지정에 가까워진 거예요. 검색 기능도 있어서 종목명이나 코드로 바로 찾을 수 있고요. 데이터는 매일 오후 2시 이후 자동으로 갱신됩니다. 한국거래소와 금융위원회 공공데이터 API를 직접 연결해서 만든 거라 원본 데이터 그대로 보여드리는 거예요. 무료로 누구나 이용하실 수 있습니다. 정상 탭도 하나 있는데 여기는 개별 종목을 다 나열하지 않고 현재 1,000원 이상으로 정상 거래되는 종목이 몇 개인지 숫자로만 보여드려요. 2,000개가 넘다 보니까 목록으로 다 보여드리면 오히려 찾기가 더 어려워지거든요. 스마트폰으로 보셔도 되고 화면이 자동으로 조정돼서 카드 형태로 보기 편하게 나옵니다. 이동하시면서도 편하게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이 페이지는 즐겨찾기나 홈 화면에 추가해 두시면 나중에 따로 검색하실 필요 없이 바로 들어오실 수 있어요. 참고로 저는 이 채널에서 동전주 리스트 말고도 보호예수 해제 종목이나 시가총액 랭킹 같은 다른 자동 모니터링 도구들도 계속 만들고 있어요. 관심 있으시면 다른 영상들도 한번 둘러봐 주세요. 빠르면 2026년 8월 13일부터 이 페이지 위험 탭에 법적 연속일수 30일을 채운 종목들이 하나둘씩 등장하기 시작할 겁니다. 다만 요건을 충족했다고 바로 관리 종목이 되는 건 아니고 한국거래소가 확인하고 공식 발표해야 효력이 생깁니다. 이후 90거래일의 유예기간이 주어지고 그 안에 45거래일 연속으로 1,000원을 회복하면 살아나고 못하면 상장 폐지 절차가 시작됩니다. 그런데 2월 사례에서 봤듯이 앞으로도 관리 종목 지정을 피하려고 뒤늦게 병합이나 감자, 합병을 발표하는 회사들이 계속 나올 가능성이 커요. 그럴 때마다 여러분은 오늘 배운 걸 떠올리시면 됩니다. 병합이나 감자 자체는 상장 폐지를 막는 임시 방편일 뿐 회사가 진짜 좋아졌다는 신호는 아니라는 거요. 이번 규정은 종가 하나만 보는 거라 재무구조와 무관하게 적용되기 때문에 앞으로 몇 달 안에 실제로 관리 종목에 들어가는 종목이 꽤 나올 가능성이 있어요. 실제로 거래소 쪽 시뮬레이션에서는 올해 코스닥에서만 상장 폐지 대상이 최대 220여 개까지 나올 수 있다는 전망도 나온 적이 있습니다. 원래 예상됐던 50개 안팎보다 훨씬 큰 규모입니다. 그러니까 이번 규정은 몇몇 소규모 부실기업만 솎아내는 수준이 아니라 코스닥 시장 전체의 구조를 바꿀 수도 있는 큰 변화라는 걸 염두에 두셔야 돼요. 저는 8월 13일 이후 상황을 별도 영상으로 다시 정리해서 드릴 예정이에요. 구독 버튼 눌러놓으시면 놓치지 않으실 수 있습니다. 여기서 초보 투자자분들이 가장 궁금해하시는 부분을 짚고 넘어갈게요. 상장 폐지가 되면 내 주식은 대체 어떻게 되냐는 질문이에요.
보통 상장 폐지가 되면 휴지가 된다고 하죠. 상장 폐지가 확정되면 그 전에 정리매매라는 기간이 주어집니다. 보통 며칠에서 일주일 정도예요. 이 기간 동안에는 거래소에서 마지막으로 주식을 사고 팔 수 있습니다. 다만 이 시기에는 가격이 하루에도 크게 출렁이는 경우가 많고 매수하려는 사람이 확 줄어서 제값을 받기 어려운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정리매매 기간이 끝나면 그 주식은 더 이상 코스피나 코스닥에서 거래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정리매매 기간에 급하게 팔려는 사람들이 몰리면서 오히려 그 기간 동안 주가가 더 큰 폭으로 더 떨어지는 경우도 흔해요. 이미 늦은 시점에 팔려고 하면 손실이 더 커질 수 있다는 뜻이에요. 이후에는 KOTC라는 장외시장으로 넘어가는 경우가 있긴 한데 여기는 거래량이 훨씬 적고 가격 변동성도 크기 때문에 사실상 황금성이 크게 떨어진다고 보시면 돼요. 그러니까 상장 폐지는 회사가 완전히 없어진다는 뜻은 아니지만 투자자 입장에서는 내 주식을 제값에 팔기가 굉장히 어려워지는 상황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관리 종목으로 지정되는 시점부터가 사실 진짜 중요한 타이밍입니다. 상장 폐지가 확정되고 나서 움직이려고 하면 이미 팔기 어려운 상태인 경우가 많거든요. 여기까지 보시면서 궁금한 점들이 있으실 것 같아서 자주 나오는 질문 몇 개를 정리해봤어요. 첫 번째, 내가 가진 종목이 관리 종목이 되면 무조건 상장 폐지되나요? 아니에요. 관리 종목은 위험 신호일 뿐이고 그 이후 90거래일 안에 45거래일 연속으로 주가를 1000원 위로 회복하면 관리 종목에서 다시 벗어날 수 있습니다. 두 번째, 코스피와 코스닥 둘 다 위험한가요? 네, 이번 규정은 코스피와 코스닥에 똑같이 적용됩니다. 다만 통계적으로는 코스닥의 저가 종목이 훨씬 많다 보니 코스닥 쪽에서 해당하는 종목 수가 더 많은 편이에요. 세 번째, 병합이나 감자를 발표한 종목은 이제 안전한가요? 아니요, 앞서 말씀드렸듯이 병합이나 감자는 겉으로는 보이는 숫자만 바꾸는 거라서 회사 실적이 뒷받침되지 않으면 시간이 지나 다시 주가가 떨어질 수 있습니다. 오히려 더 유심히 지켜보셔야 하는 신호예요. 네 번째, 스펙 종목도 위험한가요? 아니요, 기업 인수 목적 회사, 그러니까 스펙은 이번 동전주 요건에서 아예 제외됩니다. 다섯 번째, 이 페이지는 어디서 데이터를 가져오나요? 한국거래소와 금융위원회가 공공 데이터 포털을 통해 제공하는 시세 정보와 상장 종목 정보를 그대로 가져와서 매일 자동으로 계산하는 방식입니다. 제가 임의로 편집하는 부분은 없습니다. 여섯 번째, 지금 위험 단계에 있는 종목은 무조건 피해야 하나요? 꼭 그렇지는 않습니다. 다만 매수를 고려하신다면 이 규정 때문에 생기는 리스크를 감안하고 접근하셔야 하고 이미 보유 중이시라면 대응 전략을 미리 세워두시는 게 좋습니다. 일곱 번째, 앞으로 이 기준이 더 강화될 수도 있나요? 가능성은 있습니다. 이번 개정 자체가 시가총액 기준을 원래 계획보다 앞당겨서 올린 사례라서 정부가 부실기업 정리에 상당히 적극적인 태도를 보이고 있거든요. 그래서 앞으로도 관련 기준이 계속 주목받을 가능성이 큽니다. 마지막으로 지금 당장 하셔야 할 일을 정리해 드릴게요. 첫째, 영상 설명란 페이지에서 내 보유 종목을 검색해서 위험이나 주의 단계에 있는지 확인하세요. 둘째, 매수를 고려 중인 관심 종목도 같이 체크하세요. 셋째, 매일 오후 2시 이후 갱신되니까 일주일에 한 번 정도는 확인하는 습관을 만들어 두세요. 넷째, 오늘 배운 것처럼 어떤 종목이 갑자기 주식 병합이나 감자, 합병을 발표한다면 안심하지 마시고 오히려 왜 그런 결정을 했는지 한 번 더 확인해 보세요. 상장 폐지를 피하기 위한 방어적인 조치일 수도 있다는 걸 아셨으니까 이제 이런 뉴스를 보시면 조금 더 냉정하게 판단하실 수 있을 겁니다. 그리고 다섯째, 이번 주가 미달 상장 폐지는 구제 절차가 제한적이라는 것도 꼭 기억해 두세요. 저가라는 이유만으로 접근하는 투자는 이제 예전보다 훨씬 위험해졌어요. 오늘 내용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꼭 부탁드리고요. 다음 영상은 8월 13일 이후 실제로 관리 종목이 나오기 시작하는 시점을 집중 분석해서 돌아올게요. 물론 그 전에 유익한 영상들 최대한 많이 올릴 수 있도록 노력할 테니까 구독, 좋아요 꼭 부탁드릴게요. 보유 종목 꼭 점검해 보시고 현명한 투자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